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 4일 일요일 오후 2시면 제가 부임한 첫 번째 정기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재개발 전문 비리 포청천 김상현 대표를 모시고 사회와 강연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조합원이 알아야 바른 조합과 힘있는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조합의 첫 번째 총회인 만큼 조합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기총회가 아주 중요한 만큼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 요즘 인기리에 반영되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마지막 엔딩 단어 때문입니다. 그 엔딩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그 단어가 바로 뿌듯함입니다. 이 뿌듯함이라는 단어를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가 하면 이는 지난 6월 25일 정기총회 때 제가 차마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산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행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강원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그리하여 태백산을 눈산행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저의 지인과 같이 갔는데 잘 아시겠지만 눈 산행에서는 아이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젠을 저는 잘하고 산행을 하였고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만 자꾸 오른쪽 발에 눈이 뭉쳐지는 것이 느껴졌고 하산 중간쯤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여 확인을 해보니 아이젠이 거꾸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계속 그렇게 해서 오른쪽 발에 눈이 쌓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 지인은 자 이제 다 왔으니 그냥 가자 이렇게 말을 하였고 저는 안돼 내가 몰랐으면 모를까 이제 알았으니 똑바로 잡고 가자 하여 신발을 해체하고 아이젠을 다시 하고 하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는 뿌듯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는 차마 제가 말씀을 못 드렸으나 이번 드라마에서 우영우가 이 뿌듯함이라는 단어를 외칠 때 정말 내가 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와 새로 임명된 저희 임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어서 제가 재개발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면 그때 이 뿌듯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자금의 차익 부분입니다. 지난 6월 25일 제가 인수인계 받은 금액이 3억 8천이었습니다. 이는 롯데로부터 87억, 현대로부터 50억, 기타 협력업체로부터 10억 하여 도합 147억의 차익금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받은 금액은 3억 8천이었습니다. 그럼 그 차익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 여러분들이 20%를 동의를 해주시면 사하구청에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며 그 사하구청의 외부 회계감사가 진행이 되면 이 밝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거쳐온 총회 때문에 면죄부가 주어져 있을 거라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과거의 얽매이기보다는 지금부터 나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다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꼭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관 변경입니다. 이는 부산시 표준 정관에 의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OS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였고 이번 정관 변경에서도 완전히 삭제를 하였습니다. 대신 TM을 적용하였습니다.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총회의 성원을 누리게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협력업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에 있어서 지작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작물이 잘못된 계약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김상현 대표의 제안을 받아서 정관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여 여러분들은 이 정관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 꼭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정관 변경에는
조합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여 45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여러분 정말 참여하는 조합원이 바꿀 수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참석해 주시고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면 서민결의서라도 힘을 보태주셔서 이번 총회의 안건들이 잘 통과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선거관리 규정의 변경도 있습니다. 이는 이번에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총회 후에 다음 선거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 맞지 않는 부분들을 고쳐서 선거관리 규정도 변경하도록 함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22년 운영비 예산건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앞에 운영비를 다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이 운영비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운영비에는 조합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조합장 임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공약에서 밝혔듯이 억지 항목은 삭제를 하였고 그리고 상여금 부분도 100%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휴가비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금액으로 제 임금을 책정을 하였으며 사무원의 상여금은 추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장의 월급도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는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그 임금을 미리 책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추 사무장은 공개 채용으로 뽑게 되지만 우리 재개발 정비 사업에 전문적으로 합숙되어 있는 보다는 저는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비리와 유혹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뽑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번 운영비안에는 법률자문비 100만원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50만원 위에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문 변호사를 선정하게 되면 조합원 여러분들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자문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게 되면 자문 변호사가 기탄 없이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네 번째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협력업체에 대한 부분이 이 사업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의 전 항목 계약 금액이 다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김상윤 대표님이 오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그날 강연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만 해주신다면 전 협력업체에 대해서 저는 새로운 제안을 받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제안 받은 것이 우리 사업에 맞는가 맞는가를 판단할 것이고 이후 변경,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업비도 꼭 찬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조합에서 2023년에는 이주와 철거를 한다는 플랜카드를 걸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였습니다만 현명한 조합원 여러분들이 그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저를 뽑아주신 것은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주와 철거를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건축심의,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이 이후에 이주와 철거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생략 없이 갈 수는 없습니다. 다 단계별 과정들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는 2025년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것입니다. 늦어도 25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분을 당길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 또는 실패되는 부분 또는 성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려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4일 조합원 여러분들을 웃으며 뵙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